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이 단 한 경기 만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악체로 꼽혔던 뉴질랜드가 역시 뚜껑을 여니까 최강팀이었습니다. 저희 볼리TV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네. 첫 경기 뉴질랜드전 한마디로 방심하고 나섰다가 큰 코 다친 경기였는데요. 스타플레이어 출신이지만 지도자로는 유스 바닥부터 훑고 올라온 헤이 감독이 이분이 아주 탄탄하게 조직력 구축을 했더라고요. 여기다가 프리미어리그 2명을 딱 집어넣으니까 아주 단단한 팀이 돼서 우리 대표팀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우리 전술을 파악을 하고 5백의 카운터 전략을 쓰면서 역사상 첫 승을 가져가게 된 건데요. 점유율만 높았을 뿐 강팀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아주 뼈아픈 패배, 팬들이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자, 일단 지난 경기는 지난 경기고 이제 남은 두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유럽에서 온 루마니아하고 2차전, 또 사흘 뒤에는 5년 전에 이제 리우에서 우리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손흥민 선수를 펑펑 울게 했던 바로 그 북중미의 강호 온두라스하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랑 경기를 하고 나서 이 두 팀도 이제 시합을 가졌습니다. 서로 맞대결을 했는데 결과는 루마니아의 1대0 승리였거든요. 둘이 비기는 게 우리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좀 더 꼬이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가 2승 1패하고 탈락했던 적 있던 거 기억하시죠? 자칫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팀이 비기길 바랬는데 좀 뜻대로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킹우에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킹우에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 경기만 하고 경우에수 따질 줄은 몰랐습니다. 올림픽이란 게 진짜 이래요. 우리랑 평가전 했던 강호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도 10경기 다 지지 않았습니까? 예측이 쉽지 않은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 이제 경우의 수가 딱 한 번 줬는데 왜 벌써 그런 걸 따지냐 이러실 수 있겠는데, 이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회가 각조 1, 2위 팀만 8강에 올라갑니다. 유로 2020이나 뭐 옛날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조 3위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올림픽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남은 두 경기 우리는 다 이겨놓고 다른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1승 1무도 뭐 가능은 한데 아리까리해요.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스코어 자력 진출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1패를, 온두라스하고 우리 둘이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기면 2승 1패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온두라스가 3패를 하고 나머지 세 팀이 물고 물리면서 2승 1패 하는 팀이 세 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승 1패로도 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상황이 재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도쿄올림픽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한번 현재 스코어로 해봤는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보시면 2승 1패를 해도 조 1위부터 3위까지 가능합니다. 조 3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세 팀이 2승 1패를 하게 되면 골득실, 다득점, 상대전적 이런 순서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2차전에서 뉴질랜드가 온두라스를 잡지 못하면 이 세 팀이 2승 1패를 하는 경우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승 2무는 우리가 이제 불가능하죠. 무승부를 첫 경기에서 못했기 때문에 1승 1무 1패나 1승 2패의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이 두 경우도 8강 진출 가능성이 수치상으로 있습니다. 근데 네 팀 모두 1승 1무 1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 1위부터 조 4위까지 가능은 한 거죠. 뉴질랜드가 3승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세 팀이 물리고 물려서 1승 2패 하는 팀이 세 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조 2위부터 4위까지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남은 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기면 뭐 2무를 한다거나 1무 1패를 하게 되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표처럼 우리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골득실이나 다득점까지 따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온두라스, 루마니아 둘이 비기기를 바랬던 거예요, 저는. 네, 루마니아가 상대 자책골로 승리를 했는데. 자, 이 두 팀, 루마니아와 온두라스, 우리가 충분히 뭐 맞싸울 수 있는 상대입니다. 네, 여러분 뉴질랜드한테 졌는데 뭐 그런 얘기 왜 하냐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요, 뉴질랜드가 지금 이 조에서는 우리보다 강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긴 한데, 우리가 졌으니까 남은 우리 말고 세 팀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예.
루마니아 온두라스 경기를 제가 봤는데 우리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이에요. 제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양팀 전력은 그렇습니다. 선수 소집도 듬성듬성 됐고 경기를 보니까 조직력도 썩 좋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기량도 우리보다 뛰어나질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당초 조편성 당시만 해도 루마니아가 가장 강하다, 뭐 예선에서 프랑스도 묶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나요? 근데 소집 과정을 거치면서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드 팬들 기억하시는 그 발칸의 마라도나, 게오르그 하지 아시죠? 이 게오르그 하지의 아들인 이아니스 하지가 있는데, 이아니스 하지가 이제 9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선 뛰었고, 근데 지금 스티븐 제라드 감독 밑에서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집 합의가 안 돼가지고 못 왔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된 선수들이 루마니아 굉장히 많아요. 유럽 지역 예선에서 4골 넣으면서 이 루마니아 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에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공격수죠. 유럽 지역 예선에서 4골 넣었던, 팀 내 최다골 넣었던 루마니아 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 게오르그 푸스카스도 빠졌습니다. 그 헝가리 푸스카스하고 이 레전드죠. 이름만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 루마니아 전력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 앞두고 홈에서 사우디 불러가지고 평가전 2번 했는데 그때도 한 번도 못 이겼고요. 그래서 특히 공격 전술이 단조롭고 다득점을 노리기가 힘든 구성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자체가 그런 자신들의 한계를 인지를 하고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짜서 이번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1차전 온두라스전도 코너킥 상황에서 시오바누가 골문 향해서 거의 뭐 다이렉트로 때린 게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앞서간 뒤로는 완전히 뭐 파이브백을 컴팩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잠그는 축구를 했어요. 수비가 5명인데 넓게 쓰지 않고 좁게 쓰면서 굉장히 탄탄한 잠그는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8개인가? 온두라스한테 슈팅을 아주 많이 허용을 했는데도 그 슈팅을 실점으로 내주질 않으면서 1대0 승리를 지켰던 그런 축구를 했던 게 루마니아입니다. 온두라스전에서 이제 3-4-3 포맷을 썼는데 사실상 5백으로 운영을 하면서 5-4-1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수비가 많죠.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우리를 상대했던 것하고 비슷한 축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18번에 둘카 있잖아요. 이 친구가 고향이 포항입니다. 올림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1999년 5월 11일에 포항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과메기 먹을 줄 아니? 자, 근데 K리그 고인물 계시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1999년에 포항 스틸러가 돈 엄청 써가지고 루마니아 선수 2명을 영입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티안 둘카라고 98 월드컵에 루마니아 대표로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저 유명한 그 선수 입장하다가 동대문운동장에서 그 하수구에 발이 빠져가지고 시즌 아웃했던 율리안인데, 제 기억에 율리안이 포항 레전드인 황선홍 선수 등번호 18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당시 둘카랑 율리안 둘 다 실패한 영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카 선수의 아버지 둘카도 K리그 1년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생활은 거의 안 했을 테니까 뭐 과메기는 못 먹어봤겠죠. 자, 온두라스전에서 아들 둘카 시오바누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습니다. 주장 마린이 최후방 수비에서는 가운데 서면서 파이백을 진두지휘를 했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전에서 와일드카드인 윈스턴 리드가 했던 역할을 루마니아에서는 마린이 한 겁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아주 탄탄한 수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상대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첫 경기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비조 팀들에게 우리는 어쨌든 일단 막아야 되는 수비 축구를 펼쳐야 되는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마니아는 와일드카드를 한 장을 썼는데요. 왼쪽 윙백 보고 있는 스테판 선수만 와일드카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비로 나올 루마니아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김학범 감독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플랜 A를 쓸지, 플랜 A가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 뉴질랜드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아니면 플랜 B를 쓸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수 컨디션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강인, 권창훈 기용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저는 플랜 B를 좀 한번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상 라인업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냥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런 라인업이 어떨까 싶어요. 4-2-3-1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제로톱이라고 볼 수 있죠. 루마니아가 5백으로 나오고 수비벽을 좁고 두텁게 세우기 때문에 측면 공격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윙어들을 사이드에서 돌파를 시키는 것보다는 풀백들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윙어는 좀 더 안쪽을 지향하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대발 윙어들이 슈팅을 때리는 방식으로 좀 더 중앙에서 후방에서 만들어 올라온 빌드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앞쪽에서 공격수 스트라이커까지 이렇게 좀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합으로
상대 수비 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풀백 김진야 선수를 선발 제안해보고요. 또 폼이 좀 약간 좀 좋지 않기도 한 황의조 선수를 일단 후반으로 좀 미루고 이동준 선수를 제로톱 선발로 내는 게 어떨까. 예. 이렇게 해서 최전방에 이제 이동준 그리고 양쪽에 송민규, 권창훈 그리고 이동준 아래쪽에 이강인 선수 이런 구성으로 상대 밀집 수비에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상대 밀집 수비 뜨는데 우리 그 미드필더 패스웍이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많이 움직이는 정승원 선수를 아예 그 선발로 원두재 선수 대신에 기용을 하는 거 어떨까. 자, 뭐 어떤 조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 첫 시합 아쉬웠던 만큼 이걸 발판 삼아서 180도 달라진 모습 경기력 기대를 해보고요. 한마디로 무조건 이겨야 경기입니다. 이거 못 이기면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우리 팬들의 응원 잊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는 일요일 저녁 8시에 킥오프고요. MBC로 봐주시고요. 입중계는 폴리케이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 저는 서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볼빠